새벽 4시 17분, 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벌써 깨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동아시아 정책연구센터 소장으로서 23년간 일하면서 이런 충격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새벽은 처음이었어요. 제 이름은 리처드 해리슨,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동아시아 지정학과 국제관계 분야의 미국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 전날 밤까지만 해도 평범한 월요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한반도 정세 분석, 미중 갈등, 현황 검토,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 전략 수정안, 검토 같은 익숙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밤 11시 33분경 받은 서울 청와대 외교안보실 극비 보고서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한국, 세계 최초, 완전 평화 외교 시스템 개발 완료. 모든 국제 갈등을 24시간 내 해결하는 KPIS 외교 프로토콜 완성, 세계 평화 새 시대 개막. 처음에는 또 다른 이상적인 외교 이론 발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평화 외교 분야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주장들이 종종 나오지만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KPIS Diplomatic System, 갈등 당사국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 솔루션 도출, AI 기반 이해관계 분석으로 완벽한 협상안 제시, 24시간 내에 모든 분쟁 종료, 세계 평화 완전 실현, 모든 국제 갈등을 24시간 내에 해결한다고요? 저는 잠시 숨을 멈추고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국제 분쟁은 보통 수년에서 수십 년씩 지속되는 복잡한 문제인데 그것을 하루 만에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외교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었어요. 더구나 모든 당사국이 만족한다니 정말 평화혁명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추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KPIS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동 분쟁 해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18시간 만에 완전 타결, 양측 모두 만족하는 영토 분할한 합의, 예루살렘 공동관리체제 구축, 70년 갈등 종료. 70년간 지속된 중동 분쟁이 18시간 만에 해결되었다고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였어요. 게다가 양측이 모두 만족했다니 정말 외교의 기적이었습니다. 오전 6시 45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CSIS 소장 존 햄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급하게 들렸습니다. 리처드, 지금 당장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에 참석해 줄 수 있나? 한국이 국제 정치판을 완전히 바꿀 외교 기술을 발표했어. KPIS 평화 외교 시스템 얘긴가요? 그것뿐만 아니야. 미국의 외교 전략 자체가 완전히 재편될 상황이야.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와. 저는 서둘러 백악관 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20분 거리였지만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어요. 백악관 서관 지하 국가안보회의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 세계 주요 외교 전문가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외무부 차관, 독일 외교부 국장, 프랑스 외교연구소 소장까지. 이런 규모의 긴급 소집은 외교 분야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KPIS의 놀라운 평화협상 현장과 함께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완전 평화 외교 기술 검증 및 글로벌 평화체제 전환 전략 햄리 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젯밤 한국이 발표한 KPIS 시스템은 인류 외교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입니다. 모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혁명적입니다. 스크린에 K-사우피스의 실제 작동 과정이 나타났어요. AI가 갈등 당사자들의 모든 이해관계를 분석해서 완벽한 윈윈 솔루션을 도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이 개발한 통합 이해관계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당사자의 진짜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기술이에요. 영국 외무부 제임스 클레버리 차관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기존 외교의 모든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당사자 만족도가 놀라워요.
통합 이해관계 분석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정말 외교학의 새로운 지평이었어요. 어떻게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나요? 독일 외교부 안날레나 베어보크 국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창조적 대안 생성 기술입니다. 햄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기존 틀을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창조하는 기술이에요. 창조적 대안 생성 기술이라고요. 정말 협상학의 최첨단 이론을 실용화한 혁신이었습니다. 실제 효과는 검증되었나요? 제가 궁금해했어요. 완전히 검증되었어요. 지금까지 적용한 모든 분쟁이 24시간 내에 해결되었고 재발률은 0%입니다. 이제야 왜 KPS가 그토록 혁신적일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단순한 중재가 아니라 근본적 해법을 찾는 시스템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자세한 자료를 검토했어요. 한국이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상생 철학에서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외교였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기존 외교를 넘어서려는 철학이었어요. 두 번째는 진정한 이해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짜 필요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려는 가치관이었어요. 세 번째는 창조적 해법이었습니다. 30년간 매년 200조 원씩 투입한 평화외교 혁명 프로젝트였어요. 마지막으로는 평화의 민주화였습니다. 모든 국가가 평화를 누릴 권리를 실현하려는 것이었죠. 정말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실제 KPS 센터를 견학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세계 각지의 분쟁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평화가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수 외교부 장관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미국과 공동으로 세계평화기구를 설립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인가요? 제가 놀라워했습니다. 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하면 전 세계 분쟁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제안이었어요. 지구상에서 분쟁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거든요. 6개월 후 CSIS와 한국의 공동 프로젝트 글로벌 피스 이니셔티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1년 후에는 더 놀라운 성과가 나왔어요. 세계 모든 분쟁이 해결되면서 국방비가 90% 감소하고 그 예산이 교육과 복지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더 이상 전쟁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국가가 평화롭게 협력하면서 인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평화의 완전한 실현을 이뤄냈네요. 제가 박진수 장관에게 말했어요. 평화는 모든 인류의 권리예요. 그 권리를 실현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어서 외교관으로서 보람을 느껴요. 박 장관이 답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완전 평화 외교 시스템은 정치학을 넘어서 인류 문명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면서 인류가 진정한 협력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런 평화 기술이 모든 나라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줬네요. 제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미래의 외교사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될 거예요. 21세기 세계 평화 시대는 한국의 KPS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이에요. KPS 시스템으로 인해 이제 인류는 정말 갈등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국가 간 분쟁뿐만 아니라 개인 간, 집단 간 갈등 해결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회 전체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갈등의 완전한 해소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성과는 단순히 외교적 혁신을 넘어서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까지 새롭게 정의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대립과 경쟁보다는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창의성과 혁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갈등에 소모되던 에너지가 모두 건설적인 일에 집중되면서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만든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인 것 같네요. 제가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KPS 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파악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로써 인류는 갈등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한국의 KPS 시스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평화 외교가 일상화되면서 국제 정치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힘의 논리나 세력 균형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의 본질이 바뀐 것 같네요. 제가 놀라워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어요. 갈등 해결과 평화 구축이 모든 교육 과정의 핵심이 되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군비 경쟁에 소모되던 막대한 자원이 모두 인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사용되면서 전례 없는 번영을 이루고 있어요. 정말 모든 분야가 평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KPS 시스템은 이제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더 이상 전쟁이나 갈등을 걱정하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인류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의 KPS 시스템은 단순한 외교 기술을 넘어서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 번영을 선물한 진정한 평화 혁명이라고 말이에요.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도 이제 상대를 적으로 보지 않고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정치적 대립보다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건설적 경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의 품격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들의 역할도 근본적으로 변했어요. 분쟁 조정이나 평화 유지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증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도 갈등과 대립을 부각시키는 대신 협력과 상생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평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어요. 정말 사회 전체가 평화 지향적으로 변화했네요. 제가 감격했습니다. 한국의 KPS 기술은 이제 우주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문명을 건설할 때도 처음부터 평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평화 기술이 인류의 정신적 성숙도까지 높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더 관용적이고 이해심이 많아졌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평화의 진정한 가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교육기관에서 KPS 평화 교육이 필수 과목이 되었고, 새로운 세대들은 갈등 없는 세상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세대들에게는 전쟁이나 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의 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만든 평화로운 세상에서 인류는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가고 있어요.